네, 반갑습니다. 태블로 김동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블로에서 공공 파트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누고자 할 내용은 데이터 시각적 분석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하는 업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생각을 해보면 뭐 내부 회의라던가 뭐 고객 발표 이런 전반적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타인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얘기를 풀어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빨리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저희 앞에 세션에서 데이터 허브도 그렇고 저희 지금 세션 데이터 시각적 분석도 그렇고 다 데이터에 대한 얘기죠.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데이터 드리븐의 조직으로, 데이터 기반의 조직으로 가야 되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옛날 자료를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폭증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보시는 장표는 2017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원유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미래에 살아남는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올해는 2022년이고 2022년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벌써 저희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 코로나를 어떻게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비대면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조직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지 성적표를 받는 시점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조직이 전 세계 GDP 대비 얼마만큼 성장한다는 예시인데, 사실 전 세계 GDP를 추정하는 거는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앞에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역시 궁금합니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관련된 걸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효용성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세션을 잠깐 준비하기 전에 아까 잠깐 시간이 남아서 최근의 트렌드를 어떤지는 좀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IDC의 퓨처 캐스팅 팀에 의하면 이런 트렌드가 계속 지속이 돼서 2026년이면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익 성장 기회가 20% 제한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에서도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데이터가 중요하지 이렇게 공감은 하셔도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자본이 데이터 IT 쪽에서 이제 현업 중심으로 자본이 옮겨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결정권자, 그 CEO 그룹에 있는 분들도 30% 최소 30% 이상은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혁신이라던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업무를 커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굉장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노동력 부족이라던가 공급망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에너지 관련된 거, 팬데믹, 이런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단순히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러한 환경과 비즈니스 조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숨겨진 문제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하는 환경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리질리언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 그만큼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모두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의사결정권자 하시는 분들의 83%는 데이터 기반의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직원분들 인터뷰를 하면 이런 우리 조직은 30%밖에 데이터
기반의 조직이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갭이 발생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이런 데이터들이 특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데이터고 어디에서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에 대한 도구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떠한 데이터 문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질문을 제가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셔도 내 업무와 관련된 내가 뭐 예를 들면 예산이라던가 행정이라던가 뭐 민원이라던가 뭔가 하고 계신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 업무를 내가 전문가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회의에서 얘기를 할 때 종이로 회의하고 전자결제를 올리고 이렇게 메일로 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지표를 데이터로 객관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서 우리와 우리 동료나 상급 관리자 모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을 때 다른 관점에서에 대한 질문을 얻었을 때 내가 이걸 바로바로 데이터로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4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계시는 조직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의 제목은 데이터 시각적 분석과 스토리텔링이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데이터 시각적 분석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이런 기술, 이런 스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창출해서 데이터 문화를 어떻게 조직이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개요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이점하고 시각화랑 시각적 분석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시각화의 이점입니다.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업무 문화, 회의 문화를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좀 효과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집계 데이터가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뭔가 보고를 하거나 현황을 파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집계해서 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한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관리자가 혹은 우리 뭐 동료가 질문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표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제품이 무엇인지 수익성이 가장 낮은 제품이 무엇인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매출과 수익성을 각각 보고 이렇게 눈으로 찾아야 되겠죠. 굉장히 사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시각화에 대한 장점은 이런 질문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색깔이 가장 낮은 게 수익성이 낮고 이 바가 크면 클수록 매출이 높은 거죠. 매출이 높은 제품은 딱 보이고 수익성이 낮은 제품은 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장 시각화의 기본이 되는 강점은 인간의 오감 중에서 시각적 인지 능력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질문에 빠르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각적 시스템은 우리가 뇌에서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90% 이상이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 정보는 텍스트보다 6만 배 이상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고 쉽게 정보를 인지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지금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고 여기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통계 분석을 했더니 이런 정보를 찾아서 뭐 P-밸류가 얼마고 어떻게 해서 그만큼 비율로 높아졌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면 전달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대조군, 이 체질량 지수에 대한 대조군을 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체중이 과체중이면 과체중일수록 이제
그 혈압에 대한 분포가 컸다라고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같은 데이터로 얘기를 할 때 그럼 이 대조군을 가지고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시각화하는 것들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번째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사실 뭐 이런 그 혈압이 최대값 최소값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차이를 맥압으로 보고 맥압이 50이 넘어가는 부분부터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KPI다라고 하면 대조군마다 평균 맥압이 얼마인지 즉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또 좋겠죠. 또 하나는 이런 맥압을 내가 대조군으로 분석하지 않고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로 평균 맥압을 뿌려줘서 이 그 위험 수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요 네 가지 그 시나리오는 똑같은 데이터로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남에게 설득할 때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싶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혹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남을 설득하고 남과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태블로의 가장 좋은 점은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지표가 얼마이고 이제 뿌려주는 것 외에도 이런 하이라이트 차트, 버블 차트, 스트림맵 차트, 맵 차트 같이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빠르게 바로바로 이제 분석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장점이었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얘기할 때 데이터 분석이랑 항상 비교를 하고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적 분석은 뭐가 차이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면 생각하시는 기초 통계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권역별, 매장별, 매출과 수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기초 통계를 한번 돌려보자라고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권역마다 매출, 분산, 수익, 통계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비즈니스 전략을 짤 때 이렇게 권역별 매출과 수익의 통계 분석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일관적인 전략을 수립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뿌려서 나타내 봤더니 권역마다 패턴이 다르더라.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가려진 이런 함정들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했을 때 권역별 패턴이 다르네라는 이런 인식이 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다른지부터 시작을 하겠죠. 왜 다르지? 그러면 여기 운영이 잘못됐는지 혹은 정책이 잘못됐는지 혹은 누가 뭐 횡령을 한 건 아닌지 혹은 뭐 물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등등의 뭐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떠오르겠죠.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게 사실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시작점을 인지하는 것까지가 네 가지의 주요 이점입니다. 지금 앞에 설명드린 이 네 가지 주요한 이점은 기본적으로 시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럼 여기에 더 이어서 이런 시각화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장점의 플러스로 시각적 분석은 무엇이 다를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탐색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궁금한 사항을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혹은 뭐 정부 부처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또 하나는 그러면 연도마다 예산의 규모가 어떤 트렌드로 있는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연도별 정책별 규모라던가 이런 시계열적 트렌드 이런 것들 내가 예산이라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관점을 계속 바꾸는 이런 탐구하는 질문들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현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가 뭔가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관련된 정보를 또 탐색을 하겠죠. 이런 것들 분석에 대한 관점은 실제로 뭔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뭔가 결정을 할 때 한 가지 관점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와 시각적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각화는 이런 하나의 현상을 계속 탐구하는 거라고 하면 시각적 분석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고 왜 이 사업이 이만큼의 규모가 있는 것인지 우리 정부 정책은 어떤지 등등의 관점을 계속 분석의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이 과정을 시각화하는 것들을 시각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연계해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시각적 분석의 장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탁자가 수익성이 안 좋다 해서 끝났지만 지금은 왜 수익성이 안 좋은지 요일마다 혹은 구매한 고객마다 트렌드를 보고 드릴다운하는 연계 분석하는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답이 아니라 모르고 있던 상황을 인지를 하고 탐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시각적 분석의 큰 장점입니다. 또 저희가 실제 분석 조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하나의 분석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연계 분석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업무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를 준비를 한 다음에 아까처럼 분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다음에 피드백을 얻는데 아까처럼 탁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탁자가 무슨 요일에 이제 판매가 많이 됐고 혹은 예산이 시계열 추이에 따라서 정부 정책마다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것까지 이 하나의 체계가 항상 비즈니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리터러시라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리터러시는 글에서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인데 리터러시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뭐 글에서 맥락을 판단하고 맥락을 인지하는 것처럼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면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고 맥락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제는 이렇게 하나의 분석 프로세스가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결함 분석이라고 해서 제조업에서 쓰는 상품에 대한 결함, 제조 공정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석의 프로세스에서 결함률을 가지고 좀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함률을 뛰어넘어서 부품별로 혹은 결함 유형별로 혹은 여기 보시면 제품에 대한 그 컴포넌트 레벨로 혹은 공정 단계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을 여러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 그런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왜 결함이 발생했는지 보닛에 왜 결함이 발생했는지를 드릴다운하면서 보닛에서 이 결함은 어떤 공정에서 많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들은 항상 정립된 게 아닙니다. 한번 정립되고 나서 업무 환경이 바뀌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을 만들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시각적 분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업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현업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제조업 말고도 우리가 주택, 에너지, 의료, 보건, 안전 뭐 전 분야에서 이렇게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데이터 시각화의 이점과 시각적 분석에 대한 이점을 설명드렸고 이제 시각화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석과 탐색의 프로세스 전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시각적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이쁜 그런 시각적 결과물 있죠. 뭐 이게 패널이 됐던지 뭔가 그런 이미지가 됐던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각적 분석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그 중에 내가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았지만 이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나 혹은 외부 게시를 위한 내용이라던가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는 컨텐츠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목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분 조금 의미 좀 아름다운 대시보드를 혹은 그 시각적 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보가 항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전문가나 다른 모르는 타인에게 공유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예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톰이라는 분이 올려놓은 예시로 전 세계 기후 변화 프로필을 이제 나타내준 예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협약에서 37%까지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타겟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도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라고 해서 강승일님이라는 분께서 지역마다 어떻게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지환님이라는 분께서 저희 대한민국 지방재정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 자주도, 자립도, 부채율을 바로 시각적 컨텐츠로 만들어서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게 뭐 직관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고 잘 이쁘네라고 아실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업무에서 쓰는 용도랑 남을 설득하고 공유하는 용도가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요 세 가지 예시는 저희 태블로 커뮤니티에 있는 것들이고 요 커뮤니티에는 이런 컨텐츠들이 500만 개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스토리텔링하고 전달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무료로 참고하실 수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1,400개 이상의 파트너, 국내에는 20개 이상의 파트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실 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좀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4가지 주요 이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이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시각화와 시각적 분석이 뭐가 다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각화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데 쓴다고 하면 시각적 분석은 그걸 뛰어넘어서 내 비즈니스, 내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얻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질문을 하는 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각적 분석을 나타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자 하시면 커뮤니티에서 이런 리소스들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때까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시대적 변화 하지만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극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고객분들을 만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내가 좋은 것도 알고 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없고 비용이 비싼 거 아니냐, 공감대도 없고 회의할 때 우리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까 궁극적으로 이런 시각화 분석 방법, 시각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문화를 정착하는 게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거를 나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걸 태블로가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런 예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클릭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번 세션이 좀 관심이 있으셨으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부스트 코스 유튜브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우리 조직의 데이터 문화를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